노후화된 식습관과 늦은 결혼, 저출산 등으로 자궁 내막암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궁 내막암은 말 그대로 자궁 내막에 생긴 암을 말하고, 자궁 내막은 자궁의 가장 안쪽 면으로 임신 시 수정란이 착상하는 얇은 막이라고. 자궁 내막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두꺼워졌다 얇아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두꺼워진 내막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리가 발생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자궁 경부암과 달리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자궁 내막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자궁 경부암은 몇 년 전부터 만 12세 이상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국가가 예방 백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자궁 경부암과 함께 3대 여성암으로 꼽히는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영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대형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그 자궁 내막이라고 하면은 자궁 내막입니다. 어디를 말하는 건지 교수님, 그 자궁의 구조부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자궁 내막이라 하는 것은요, 그 자궁의 가장 안쪽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임신 시 수정이 된 수정란이 착상이 되어서 10개월 동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자궁 내막이고요. 이 자궁 내막은 크게 여성 호르몬들 중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호르몬의 주도적인 역할로 매달 변화를 겪게 되고, 임신이 됐을 때 유지가 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자궁 내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궁 내막 여기 보면 복잡한 그래프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이 그래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어떻게 내막이 변화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밑에 보시면 내막의 모양을 나타낸 그림이 보이는데요. 아주 얇아진 부분도 있고 두꺼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에스트로겐이 얇아진 자궁 내막에 자극을 줘서 두껍게 만들어서 이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쉽게 말해서 아주 폭신폭신하게 수정란이 쉽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다시 얇아지게 되는, 그래서 내막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생리혈로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면 다소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여성 3대 암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방 백신 덕분에 이 발병률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지만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데 교수님, 이게 사실인가요? 네, 여러분들 우리 보통 부인암, 여성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여성에서 생기는 암들 중에 여자만이 생기는 암들을 보시면 당연히 유방암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인과에서 치료하는 여러 암들 중에 자궁 경부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이 빈도상으로 가장 많고 여성분들한테 발생이 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3대 부인암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대 부인암 중에 자궁 경부암은 예은 씨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최근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많이 그 발생률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선진국처럼 식습관도 바뀌고 출산율도 많이 저하가 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내막암과 난소암은 최근 추세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더더욱이 특이할 점은 최근에는 우리가 분만을 해야 되고 하는 20, 30대 아주 젊은 여성들에서 자궁 경부암에 비해서 내막암이 그 증가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궁 내막암은 평균적으로 제일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60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리가 끊어지고 난 폐경 이후 50대에서 75% 이상 발생을 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20, 30대에 그 증가 추세가 확연히 눈에 띄게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궁 내막암은 그 자궁 내막의 변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는 암이냐, 그래서 에스트로겐 의존성 자궁 내막암, 그 에스트로겐과 관계가 없이 발생을 하는 비호전성 자궁 내막암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에스트로겐에 관계되는 에스트로겐 의존성 자궁 내막암입니다.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에스트로겐 의존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스트로겐의 역할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궁 내막암이기 때문에 더 흔한 유형이고, 따라서 폐경기 전후기 조금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할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매달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호르몬의 영향보다 그 추가적인, 그 과외로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되게 되고, 이 증식이 되면서 뭔가 세포에 변형이 오게 되면서 내막암이 발생을 하는 것이 에스트로겐 의존성 자궁 내막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트로겐과 관계없이 발생을 하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노출이나 그로 인한 자궁 내막 증식증과는 연관이 없는 자궁 내막암, 그래서 얇아진 자궁 내막에서 발생을 하는 위축성 자궁 내막에서 발생을 하는 자궁 내막암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화가 나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후도 훨씬 좋지 않게 되는 에스트로겐 비호전성 자궁 내막암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들으신 대로 자궁 내막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교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더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교수님 참 다행인 게 자궁 내막암 환자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또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서 빨리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자궁 내막암의 그 위험 인자는 사실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이가 많아지시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이렇게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게 돼서 서구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궁 내막암은 다른 부인암들에 비해서 그 예후가 비교적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내막암이 잘 발생하는 환자분들을 쭉 살펴봤더니 비만인 환자분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 그래서 몸무게로 따지면 20kg가 정상 체중보다 더 많은 분은 거의 10배 정도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는 2.8배, 고혈압은 1.5배 정도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 환자분들을 포함해서 임신을 하지 않고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자궁 내막암의 빈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위험률을 보이게 되고요. 당연히 늦은 폐경, 당연히 에스트로겐의 호르몬에 노출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늦은 폐경인 경우에도 2.4배 정도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경 후에 우리가 폐경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르몬 요법의 일부도,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유방암,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은 유방암의 치료제로 쓰는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도 위험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변에서도 유방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실 건데요. 거의 많은 환자분들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제를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제가 유방암의 조직에서, 유방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약제지만 오히려 얘들이 자궁 내막에는 에스트로겐처럼 자극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타목시펜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자궁 내막암의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유전적인 문제, 그래서 직계 가족,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 유방암이나 난소암, 대장암 등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5% 미만의 유전적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가계도를 좀 그려보시고 필요하다면 유전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내막암의 증상은 대부분 자궁 내막암 환자의 90% 정도에서 일단은 출혈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폐경 이후에 생리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나타난 질출혈, 이게 자궁 내막암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 전인 경우에도 평소와 다르게 월경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생리 중간중간에 부정적인 질출혈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폐경 전에 발생을 하는 월경 가다라든지 질출혈이 전부 암과 연관되는 출혈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양성질환에 의한 것은 우리가 치료가 쉽게 가능하겠지만 이런 암에 의한 출혈인 경우에는 진단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문을 하셔서 반드시 내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기 같은 경우에는 질 분비물이 단순히 증가돼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혈성 분비물로 변화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질출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여성과 생리 생각해보면 어떤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매달 찾아오는 생리가 귀찮기도 하지만 네. 폐경기가 되면 왠지 서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폐경인 줄 알았는데 생리를 다시 시작하면 정말 반가워하는 중년 여성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하나의 어떤 여성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폐경이 국내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50세 전후 정도의 폐경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폐경이 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사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영양 보충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기 때문에 폐경 연령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6개월 이상 생리가 끊기고 나서는 폐경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하는 출혈은 원인을 반드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외래 진료를 보는 동안에도 환자분들이 나 요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다시 몸이 좋아져서 생리가 다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생리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궁 내막암 환자의 한 90% 정도는 폐경 후 질출혈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폐경 후에 출혈이 있으면 다 자궁 내막암일 거냐? 그렇게 되면 너무 좀 환자분들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통계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폐경 후 질출혈의 원인은 자궁 내막 위축증에 의한 것이 60에서 80% 정도입니다. 이 위축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폐경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리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내막이 자극이 돼서 두꺼워졌던 내막이 에스트로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얇은 상태로 일정 기간 유지가 되게 되면 오히려 너무 이 내막 조직이 약해지게 되면서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호르몬 보충요법, 자궁 내막 용종이나 근종 같은 양성 질환들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자궁 내막암이 약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폐경 후 출혈의 원인 중에 내막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이나 경부암도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10% 정도의 악성 환자들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검사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5에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암병변. 그러니까 낳아두면 우리가 나중에 내막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이다. 그래서 이 내막암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증식증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 내막암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처치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막 증식증은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표의 옆에 보시면 암 발생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한 1% 정도, 3% 정도, 8%, 29%까지도 암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이 포함된 자궁 내막 증식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궁 절제술을 먼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폐경이 아직 되지 않았거나 혹시 너무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정상적인 자궁 내막은 생리가 있는 분들, 폐경 이전에는 주기에 따라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를 매달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폐경이 된 이후에는 그 주기적으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얇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막 증식증이 되게 되면은 옆에 초음파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주 두껍게 유지가 되게 되고 생리가 있는 분들은 생리 주기에 맞지 않게
저렇게 내막이 두껍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내막 증식증 혹은 내막암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법을 통해서 진단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골반 진찰을 통해서 자궁의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자궁 주변 조직의 형태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진찰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통해서 방금 보셨듯이 내막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자궁이나 난소에 여러 가지 종괴 소견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막에 병변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구를 통해서 자궁 내막 자체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채취를 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하듯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내시경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것이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궁 경부암 검사를 많이 하실 건데요. 국가에서도 경부암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막암인 경우에는 이런 자궁 경부 세포 검사만으로는 그 진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막암이 있더라도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검사를 했다고 내막암이나 다른 난소암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가적인 검사를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궁 내막암의 진단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자궁 내막암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대박. 언니. 저 생리대 택배로 주문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언니, 대박사요. 특가, 완전 특가. 같이 사자니까.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왜? 자기 그러고 보니까 요즘 생리 안 하는 것 같더라. 어? 설마 우리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가? 축하한다. 진짜 우리 좋은 소식 들리는 거가. 나 드디어 어떡해요. 됐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 자기 부끄러워서 간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지금은 뭐 말 조심할 때겠지. 오빠 요즘 언니 생각해봐라.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잘 안 먹어. 누웠다 하면 피곤하다 그러고 자고. 그렇지. 그러다 음식 냄새 좀 나면 메스꺼워. 뭘 숨기고 그러나? 나 진짜 뭐 해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 미애한테 전화해봐야겠다. 미애는 왜? 아니 요즘에 육아용품 있잖아. 잠깐 쓰고 하는 거라서 그거 낭비를 안 하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한 번씩 쓰는 거 나눠 쓰면 좋잖아. 좀 애기용품 좀 챙겨달라. 아니 근데 이게 아직 아닐 수도 있잖아. 확실한 게 아니니까. 아니다. 그래도 미애 딴 사람 좀 어떡하려고 미리 전화해야지. 그래 전화해봐라. 미애야. 미애야 다름이 아니고 말이지. 피곤해. 조심. 언니, 저뭐 줄 거 있는데. 돈 아니면 됐어요. 짠! 이게 뭐예요? 양말이랑 신발인데요. 그래야지 튼튼한 아기가 태어난대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애기용품 미리 갖고 있으면 튼튼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렇지. 뭐 이런 거죠. 아니 자기야. 우리 요새 밤마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자기가 드디어 결실을 본 것 같길래 선미가 미애한테 얘기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받아온 거 아닌가. 그 잠깐 쓸 건데 우리 돈 주고 사면 아깝잖아. 그냥 그 돈은 아기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우리 넣어주자. 됐다 진짜. 아니라고 했잖아 진짜. 형 임신 아니라고. 임신 일리가 없다고. 진짜. 내가. 아니 왜 임신일 리가 없는데 우리 그만큼 노력했는데. 밤마다 오빠가 열심히 아픈 노력한다면서요. 뭐야 지금? 나 진짜. 됐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정말 진짜. 정말 내가 미친다 정말. 설마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지?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던데. 정말 알아서 정말 수습해라. 정말 아이라고. 아니 아니면은 그럼 오늘 내일 열심히 힘써가지고 안 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참. 안 된다고. 헛수고라고 진짜. 왜 헛수건데 왜?
내가 정말 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지금 경구 피임약 먹고 있다고. 뭐? 피임약? 그래. 아니 피임약을 왜? 아니 그렇게 애기가 가기 싫어.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안 대대로 이 자궁과 유방이 약하잖아. 근데 경구 피임약 먹으면 이 튼튼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피임약을 먹고 있지.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아니 피임약 먹는다고 그 예방된다는 게 말이 되나? 피임약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나 너무한다 너무해요. 아니 그렇게 이 생각하기 싫다. 그렇게 너무한 거 아이가 진짜. 아니 자기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내 몸이 튼튼해야지 이새도 빨리 가질 수 있지. 몸이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새가 들어서냐고. 생각을 해봐라고. 자기야, 자기 생각해봐라. 자기 이제 내일 모레 반백살이다 반백살. 자기 몸이 튼튼해지기는 빨리빨리 애부터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가 지금. 내가 왜 반백살인데? 반백살 아니거든. 진짜. 아가씨. 자, 이거 친구한테 빨리 갖다 줘요. 갖다 주고 조만간에 어머니 오신다 하는데 알아서 수습해라. 알겠지? 언니 그래도 이거 받은 건데 놔두면 우리가 언젠가는 또 쓸... 아 그래요? 언젠가 쓰겠네. 그러면 아가씨가 먼저 쓰시면 되겠네요. 자가 무슨 먼저 쓰노? 아직 결혼도 안 하나한테. 저 결혼하든 말든 먼저 쓸 수도 있는 거지. 결혼했다고 꼭 애가 들어서나? 이봐라. 자기 동생 아니라고 지금 말 막 하지 지금. 아니 그게 그런 게 어딨노? 자기 동생이 내 동생이고 내 동생이 자기 동생이지. 왜 자기 동생이 내 동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만하라고. 왜 그만해? 나 아직 애도 없고 그런데다가 희망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자궁 내막암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김철원 씨, 장리연 씨, 네. 두 분은 네.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남자이지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X예요. 왜냐하면 이 피임약을 먹는 이유가 말 그대로 뭐 피임을 위해서도 먹지만 또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는다? 글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피임약도 약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자주 먹으면 저는 부작용이 걱정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정답을 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자주 이제 노출이 되면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피임약을 먹으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걸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수님, 누가 네. 정답인가요? 제가 정답 아닌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 씨가 정답입니다. 예은 씨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 성분뿐만 아니라 이 내막을 얇게 만들어주는 프로게스테론 성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임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암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고 2년 정도 복용을 하시게 되면 한 40% 정도, 4년 이상 복용하시면 거의 60% 정도 자궁 내막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자궁 내막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증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교수님. 그래서 일찍 이렇게 진단이 되면 예후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요? 그 다른 암종에 비해서 자궁 내막암이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는 암이고요. 특히 저희가 출혈이라든지 미리 증상이 있어서 확인이 돼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아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자궁 내막암은 1, 2기, 초기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1기는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 발생된 그 기관에만 국한된 경우를 1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궁 내막암 2기는 자궁 몸통을 넘어서 자궁 입구까지 번져 있는 경우를 2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1기, 2기 모두 다 자궁 자체에만 국한된 경우에 1기, 2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 자궁 내막암은 치료로서 기본적으로 자궁 절제술을 해주고 기타 필요한 수술들을 동반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이런 수술만으로도 저희가 치료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간혹 그 수술 소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험인자 평가를 통해서 보조적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기에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5년 생존율이 거의 90% 정도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2기에서는 한 80%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위험인자에 따라서 그 상태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1, 2기에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그 치료 효과가 그만큼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기부터는 이 자궁을 벗어나서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3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기는 자궁 내막암의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치료는 어쩔 수 없이 병이 있는 부위인 자궁과 그 다음에 양쪽 부속기, 그 다음에 필요한 임파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암 종괴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게 1차 치료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기가 되면 사실은 5년 생존율이 50%가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4기를 보시면 3% 미만 차지하는, 그래서 아주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그래서 간이나 폐나 뇌로 아주 원격 전이가 된 경우에 저희가 4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가 진단될 때 3% 미만 아주 소수에서만 이 4기로 진단이 되게 되고, 수술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병변 부위를 다 제거하는 수술이 사실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호르몬 치료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이 4기의 생존율은 사실 3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궁 내막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이 수술로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거라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뭐 워낙 또 예전과는 달라서 수술 후에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하고, 또 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우리 몸의 암들이 치료는 기본적으로 거기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치료도 자궁 내막에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궁 내막암은 에스트로겐의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비하는 난소도 같이 제거해 주는 것이 1차적인 기본 치료법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추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암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대 작용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궁 내막암의 치료법인 수술은 자궁 적출을 하는, 자궁 절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자궁 절제를 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 여러 가지 상처가 전혀 나지 않고 질식으로만 통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개복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복강경, 그 다음에 로봇 수술을 통해서 자궁 절제술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자궁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자궁을 절제된 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하는 수술적인 방법은 다 똑같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질식, 개복, 복강경, 로봇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른 상처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개복하신 분들의 배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배꼽 밑으로 세로로 절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로로 절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절개 부위가 넓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처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 회복도 더디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해서 시행을 한 경우고요. 아무래도 상처 자체가 작게 되고, 마지막 사진은 보시면 상처가 거의 안 보이시죠. 네. 저 경우에는 배꼽에만 저희가 상처를 내서 배꼽으로 모든 기구가 다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저렇게 수술을 단일공으로 진행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적으로 가장 좋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또 단일공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네. 하면 국가암검진에 산부인과 암검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자궁 경부암만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자궁 내막이나 난소에 발생하는 암은 어떻게 초음파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산부인과를 찾아서 초음파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해주는 자궁 경부암 세포 검사는 2년에 한 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반드시 초음파를 같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는 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기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정기검진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궁 내막암의 치료 후에도 모든 암들이 마찬가지지만 재발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치료 후 추적 관찰인 경우에는 첫 2년간은 3개월 정도마다, 이후에는 5년까지는 6개월마다, 그 이후에도 평생 매년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실 때마다 진찰을 통해서 골반 안에 다른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세포 검사를 하게 되고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이 내막암을 우리가 혈액으로 볼 수 있는 종양 표지자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팝스메어라는 것이 자궁 세포 검사인데요. 이 세포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막암이 질 쪽에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때 저희가 세포 검사도 동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경 이후에 생기는 출혈은 우리가 건강이 좋아져서 생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10% 정도 자궁 내막암이 차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양성에 의한 위축성 자궁 내막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마시고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폐경이 되기 전, 폐경 전이라도 생리 양상이 평소와 다르다, 양이 많아졌다, 아니면 생리 중간에 부정적인 출혈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내막암의 빈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 하시는 것이 이런 내막암의 발생률을 줄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의 관리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막암이 물론 다른 암들에 비해서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는 하지만 단계가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되게 되면 예후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런 자궁 내막암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예후가 좋다고 해도 암은 암입니다. 자궁 내막암 예방 백신도 없다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들리셔서 초음파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졌거나 폐경 후에 부정출혈이 생겼다면 네.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대형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